KBS 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정보마당 매주 목요일에는 통일의 현장을 찾아가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지난 20일 서울 명동의 YWCA 마루홀에서는요. 남북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서 남북의 분단 상황을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레일에서 마련한 영화가 이야기하는 통일미래,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네, 요즘 북한 소재로 한 영화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또 예전부터 남북 분단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들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전쟁 영화부터 로맨틱 코미디까지 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영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또 분단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탈북인의 이야기까지 꽤 다양한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기대가 되는데 이혜선 리포터 갔던 날은 어떤 영화를 상영했나요? 이날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길소뜸이라는 영화와 아주 옛날 영화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옛날 영화더라고요. 네. 1985년도에 개봉한 영화고요. 그렇죠. 또 코리아, 최근 영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은 이루어진다까지 총 3개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길소뜸이라는 영화를 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장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분단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 영상은 아니고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르시 지난 19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 당시 모습입니다. 이 방송이 오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우리나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 유명한 임권택 감독님께서 언젠가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영화를 만들려고 스케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985년에 길소뜸이라는 영화로 그게 제작이 됩니다. 네, 끝부분에 KBS 이야기 잠시 나오네요. 네, 영화 길소뜸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KBS에서 최초로 진행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인데요. 당시에는 3시간만 진행하려고 했던 방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약 150일 동안 생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방송분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것을 또 추진 중이라고 해요. 네, 그 당시 그 자료 화면을 보면 정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눈물이 나고 네. 가슴이 절절 끓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분단의 아픔을 기록한 영상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쯤에 등재 여부가 최종에 결정이 된다던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만들어진 게 1983년인데요.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걸 보면 당시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좀 짐작이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임권택 감독도요. 당시에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고 그 자리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영화를 촬영했는데요. 그게 바로 길소뜸이라는 영화의 시작입니다. 아, 임권택 감독이셨군요. 네. 저도 어렸을 때라서 보질 못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연인이었던 동진과 화영은 6.25 전쟁 때문에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영은 당시에 임신 중이었어요. 부모님도 전쟁 속에서 잃은 화영은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서 결국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데요. 33년이 지나서 각자 다른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동진과 화영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계기로 방송국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됐나요? 사연이 복잡한데요. 근데 다행히 두 사람의 아들은요, 이제 북쪽이 아니라 춘천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찾아간 화영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끼고요. 급기야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늦차지만 그 사람들 보기 좋을 때 대관절은 어떻게 계시는 분인가요? 덕진이 쌍욕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도
지쳐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도 쌍가마였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찾는 사람이 애들리는 김동진이요. 얼굴을 처음 모습을 봤을 때 직감을 하죠. 엄마니까 아들에 대해서. 쟤는 내 아들일 거라고 직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그 전쟁 이후에 살았던 배경과는 또 전혀 다른 배경의 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직감은 서지만 과감히 넌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일단 나름의 확인 절차를 거치죠. 쌍가마, 그 다음에 가슴에 흉터. 그 아들은 너무 어렸을 때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전쟁으로 헤어지지만 않았다면 동진과 화영, 그 아들까지 한 집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 텐데 네. 전쟁 때문에 갈라져서 따로따로 살아야 하고 이렇게 또 서로를 낯설어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사실 길소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동진과 화영, 그리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느끼는 아픔까지 좀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분단 상황과 또 통일 이후의 모습까지 그대로 전해주는 게 이번 영화가 이야기하는 통일과 미래를 만든 이유라고 합니다. 강연을 기획한 희망레일의 유영주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화를 보면서 통일과 대륙에 대한 꿈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자리예요.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좀 더 좀 우리 삶과 관계된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좀 분단이나 통일이 우리 삶과 멀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영화 인문학 강좌를 기획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화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주 옛날 영화부터 좀 최근 영화까지 되게 있는데 되게 영화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통일 영화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영화들도 좀 몇 개가 좀 있었어요. 길소뜸 같은 것도 있고 분단이나 통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좀 옛날부터 이렇게 쭉 명맥을 뭐 흥행이 있건 없었건 간에 이어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영화 목록들을 좀 보면서. 계속 분단 상황이 좀 오래 좀 지속이 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네, 그런 점에서 영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접근한다는 방법이 참 좋네요. 뭐 특히, 세미나도 있고 강연도 있겠지만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굉장히 그 접근 방법이 훌륭하네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화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달에 한 2-3편씩은 꼭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통일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다른 영화 소개됐다고 했죠? 네, 두 번째로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북 단일 탁구팀을 소재로 한 영화 코리아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탁구 스타이자 남북 단일 탁구팀 선수였던 현종화 선수가 또 직접 제작에 참여해서 더 큰 관심을 모았었죠. 네. 아마 그 모습 보셨더라면 정말 눈물이 막 줄줄 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이 영화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요?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됐지만 결국 다시 이별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좀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영화 속에서 현정화 선수 역할을 맡은 배우 하지원 씨가 리브니 선수 역할을 맡은 배두나 씨에게 전화할게라고도 못하고 편지할게라고도 못하는데 나는 너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장면은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하나가 돼서 뜨거운 동포를 나눴는데 네.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면서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네. 네. 아무쪼록 빨리 통일이 돼서 모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또 영화를 통해서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영화가 이야기하는 통일과 미래의 전병길 강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화가 통일에 관련된 이슈를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가장 의미 깊게 본 장면이 2000년에 개봉됐던 공동 경비구역 JSA에서 이제 남북한 군인들이 같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장면을 재밌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에 남북 그 합작 개성공단 그 경제단지가 열리면서 거기서 또 남북
그 근로자들이 같이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져서 짜릿하죠. 그리고 이건 예술가들의 진정성을 다루는 영혼들이 결국은 통일에 계속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함께 일반 대중도 호흡하고 하게 된다면 통일 문화도 좀 대중화될 것이고 더 많은 이제 그 통일에 관련된 영화가 또 제작될 수 있는 붐이 또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좀 그동안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너무나 또 거대 담론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통일 얘기하게 되면 남북한 문제 당연히 나오고 주변 사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통일 이야기를 좀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우리 대중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통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날 강연 들은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날 첫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좀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영화도 보고 또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연에 참여한 소감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통일 영화 한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저 왔어요. 탁구 치는 영화 그걸 보고 통일에 대해서 영화 같은 감동적인 걸로 해주니까 저한테 더 다가오는 게 부담 없이 더 좋아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일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애들도 데리고 오지요. 영화도 뭐 관심이 있지만 통일도 관심이 있는데 통일은 미리 오고 가는 왕래가 있어서 서로 사람들하고 좀 알아가고 난 다음에 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최고의 이슈가 아무래도 통일이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갈등과 불만이 아닌 그냥 화합과 경쟁으로 한반도가 다시 하나로 이루어서 우리 자손들도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런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통일과 미래. 앞으로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4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총 8번 진행할 예정인데요. 탈북인들을 소재로 한 영화부터 쉬리, 베를린, 공동경비구역 JSA까지 유명한 영화들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